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8단원에서 두 번째 내용에 해당하는 에너지 순환이랑 기후 변화, 엘니뇨 라니냐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 먼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보시면 에너지 순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에너지라고 하는 건 우리가 평상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이 에너지 순환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순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지구 전체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순환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네요. 이때 우리가 지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에너지 얘기했었나요? 그쵸, 우리가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얘기했었거든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우리가 태양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그 태양 에너지는 복사 형태로 지구에 도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지구에서는 또 그 태양 에너지를 어떻게 방출하는지에 대한 에너지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은 지구의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저는 둥그런 원을 그렸을 뿐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지구라고 생각할 때 지구의 정 가운데다가 가로줄을 하나 그려주세요. 이걸 우리는 위도 0도인 지역이라고 표현을 하죠.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이야기를 하냐면 적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위도가 30도인 지역, 위도가 60도인 지역, 위도가 90도인 지역이 존재하게 될 텐데요. 이때 위도가 90도인 지역을 우린 다른 말로 극지방이라고도 이야기하네요. 그 다음에 우린 또 다른 표현도 할 수 있어요. 위도가 0도에서 30도인 지역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저위도 지역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30에서 60도 지역은 중위도 지역, 60에서 90도 지역은 고위도 지역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위도별 명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지구를 절반으로 잘라 그리고 이 윗부분 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북반구라고 부르는 거 모두 다 아시죠? 당연히 아랫부분은 남반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린 어디에 살아? 그저 북반구에 살거든요. 그래서 남반구는 그냥 모두 다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린 모든 방향을 살필 때 북반구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남반구 모두 다 반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구에 대해서 간단히 구조를 살펴보았으니 이제 이 지구에 들어오는 태양을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구로부터 태양은 어마어마하게 멀리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에너지가 지구에 도달한다. 근데 어떤 식으로 도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태양은 지구로부터 어마어마하게 먼 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는 이렇게 지구를 기준으로 직선으로 나란하게 평행하게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적도와 극지방을 기준으로 어디에서 태양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오겠느냐, 어디에서 태양 에너지가 덜 들어오겠느냐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적도 지역이랑 극지방이랑 비교했을 때 그냥 그림만 단순하게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태양으로부터 적도 지역이 극지방보다는 좀 더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적도 지역이 태양 에너지가 더 클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 또는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적도 지역은 상대적으로 태양 에너지가 들어올 때 이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극지방 같은 경우는 태양이 비스듬히 들어오기 때문에 남중고도가 낮다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보통 적도 지역은 덥잖아. 그리고 극지방은 춥잖아. 그래서 우린 간단하게 적도 지방이 태양 에너지가 더 크고 극지방이 태양 에너지가 더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야기했던 우리 지구에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는데 각 위도별로 태양 에너지는 얼만큼 어디에서 많이 들어오고 어디에서 적게 들어오느냐를 간단하게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로축에다가는 지구의 위도를 표현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에다가는 위도별로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느냐 적게 들어오느냐를 표현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우리는 가로축 위도의 정중심에다가 적도 지역 0도라고 쓸게요. 이 자를 왜 썼어요? 자, 0도라고 쓰고요. 여기가 바로 적도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다가는 북반구 표현할게요. 위도가 30인 지역, 60인 지역, 90인 지역이 존재할 거고요. 여기가 북반구라는 표현으로 N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왼쪽엔 남반구 표현하시죠. 그래서 똑같이 30도 있어요. 60도 있어요. 90도인 지역도 존재합니다. 여긴 남반구라서 S로 표현하도록 할게요. 이때 우리가 아까 이미 얘기했다. 어디에서 태양 에너지가 가장 크다. 그죠? 적도 지역에서 에너지가 가장 크다라고 했으니 여러분들 적도 지역에다 태양 에너지 가장 높게 찍어 주시고요. 양쪽 극지방으로 갈수록 태양 에너지 어떻게 된다. 그죠? 우리가 눈에 띄게 감소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극지방으로 갈수록 태양 에너지는 감소하고 적도 지역에서 가장 크구나. 이렇게 태양 에너지를 표현하시면 돼요. 그런데요. 이때 태양 에너지는 우리 지구가 태양 에너지는 흡수할까?
흡수하는 에너지일까 방출하는 에너지일까? 그저 이 태양 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구에서 일단 흡수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구가 이제 지구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또는 필요한 만큼 에너지를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에너지를 다시 어떻게 할 거냐면 지구에서 또 방출을 할 거예요. 그 방출하는 에너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태양 에너지를 복사 형태로 받았던 것처럼 지구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도 역시 복사의 형태로 방출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흡수하고 어느 정도 지구에서 사용했으면 지구에서 똑같이 방출도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방출량 같은 경우는 지구 전체적으로 좀 위도별로 비슷한 양만큼 방출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는 극지방에선 상대적으로 좀 덜 방출하고 적도 지역에선 조금 더 방출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래프를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해하기 쉽게 일자로 그려도 무방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사실 무방해요. 그래서 그냥 간편하게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바로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쓸게요. 지구 복사 에너지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지구 복사 에너지는 지구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다 라고 이야기했었네요. 자, 이렇게 우리는 에너지 그래프를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 두 개를 표현했는데요.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은 중요하게 보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여기 적도 지역 여기 가운데 부분을 한번 봐주세요.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 복사 에너지보다 좀 더 높게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건 지구에서 흡수하는 에너지가 더 많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 지역은 흡수하는 에너지가 방출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으니 머금고 있는 에너지가 더 많다라는 뜻으로 에너지가 과잉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반면에 여러분들 양쪽 극지방으로 갈수록 요 지역, 지금 빗금치는 지역, 색칠하는 지역 요 부분 한번 볼까? 요 부분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보다 그래프가 더 위쪽에 존재해요. 따라서 이 부분은 방출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에너지가 모자라. 그래서 에너지 부족 지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그래프에서 어느 지역의 에너지가 과잉이고 어느 지역의 에너지가 부족인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두 그래프가 만나는 이 지점 같은 경우는 두 그래프가 만났으니까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이 그래프에서 에너지가 과잉하는 지역이 있고 에너지가 부족한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들은 그냥 그대로 꾸준히 유지가 될까요? 그저 그건 아니에요. 에너지 과잉과 에너지 부족 지역은 끊임없이 에너지 교환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에너지 과잉 지역이 그대로 유지되잖아? 그럼 더 뜨거워지겠지? 반대로 에너지 부족 지역이 계속 부족하면 더 차가워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구는 평균을 유지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상태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잉과 부족 지역은 서로 에너지를 교환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에너지를 교환시켜주는 애들이 바로 대표적인 바람, 맞습니다. 우리는 공기의 거대한 이동을 바람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바람을 통해서 에너지를 순환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거대한 이동 뭐가 있냐면 바로 바닷물의 이동입니다. 해수의 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 순환의 두 가지 뭘 얘기할 거냐면 바람을 통한 순환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대기 대순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대기 대순환 이야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해수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바닷물도 계속적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표층순환 또는 해류의 순환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걸 두 번째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지구에게 영향을 주는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가 있구나. 태양 에너지는 흡수할 거고 지구 복사 에너지는 방출할 거구나. 에너지 과잉 지역과 에너지 부족 지역이 있구나. 이걸 챙기신 다음에 대기 대순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대기대순환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사실 대기대순환을 하기 전에 뭐에 대한 개념을 먼저 알려드렸냐면 기압에 대한 개념을 먼저 알려드렸습니다. 기압이라고 하는 건 공기의 압력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공기의 압력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좀 더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압을 뭐라고 정의를 했었냐면 공기가 누르는 힘이라고 정의를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 위 또는 내 머리 위에는 공기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공기 기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공기가 나를 얼마나 누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기압이 높다, 기압이 낮다 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기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기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기압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중심 부분에 기압이 크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 위쪽에 있는 공기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 그걸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고기압을 기준으로 이 중심 부위가 기압이 높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중심 부위 위쪽에는 공기가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고 있을 거야. 근데 고기압이라고 하는 건 기압이 크다, 누르는 힘이 세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위쪽에 있는 공기들은 이 중심 부분을 아래쪽으로 눌러야 할까 아니면 위쪽으로 떠야 할까? 그저 상대적으로 기압이 크기 위해서는 누르는 힘이 세야 되거든요. 그렇다는 건 위쪽에 있는 공기들이 자꾸자꾸 아래쪽으로 누른다, 아래쪽으로 이동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 공기가 흐른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기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공기가 아래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강기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공기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쏟아지다 보면 이 중심 부위에 공기가 모이겠지? 그렇다고 해서 이 중심 부위에 공기가 모인 채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쏟아지고 퍼지고 쏟아지고 퍼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저기압 볼게요. 저기압도 역시 이 중심구역에서 기압이 낮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도 이 중심 부분을 기준으로 위쪽에 공기들이 많이 존재하게 될 텐데 이 공기들이 상대적으로 덜 누른다. 이걸 우리가 저기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좀 약하게 누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고기압처럼 모두 다 공기가 아래쪽으로 쏟아지면서 누르면 돼요, 안 돼요? 그죠? 안 되겠죠? 상대적으로 이 저기압 같은 경우는 공기가 위쪽으로 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공기의 흐름도 역시 기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공기가 위쪽으로 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승 기류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면 공기가 이렇게 위쪽으로 뜨잖아. 그럼 이 부분은 공기가 없어지니 이 부분은 그죠? 그러지 않겠죠? 이 부분은 또 공기가 위쪽으로 뜨면 이 부분을 채우기 위하여 공기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기가 들어와서 위로 뜨고 들어와서 위로 뜨고 이런 식으로 공기가 이동해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고기압일 때는 하강기류 얘네가 세트고 저기압일 때는 상승기류 얘네 두 개가 세트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우리가 대기대순환에다가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기압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 이걸 이제 드디어 대기대순환에다가 적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대기대순환입니다. 대기대순환은 말 그대로 대기에서 엄청나게 커다란 순환이 일어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렸던 지구의 그림을 커다랗게 그려볼게요. 좀 동그라미가 좀 너무 못생겼다. 자, 그게 그거지만 이 그림으로 볼게요. 자, 이 지구 그림을 기준으로 가운데다가 역시 적도 0도인 지역을 표현을 하고요.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30도인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60도인 지역이 있고요. 꼭대기 90도인 지역이 존재할 겁니다. 각각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또는 적도지방, 90도는 극지방이라고 표현했었어요. 자, 여러분들 이 그림에서 이 대기대순환을 기준으로 오른쪽에다가 그림을 표현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오른쪽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기대순환에서 지구를 표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북반구에서 0도, 30도, 60도, 90도 지역에서 각각 기압이 크냐 작냐를 먼저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먼저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리고 나서 왜 그 기압이 형성되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위도 0도를 기준으로 저기압,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 순으로 외워주세요. 저고저고입니다. 그래야 문제 푸실 때 편해요. 저고저고입니다. 0도를 기준으로 위쪽으로 저고저고예요. 왜 0도인 지역이 저기압이냐면 우리가 아까 적도인 지역에서는 덥다 했어요, 춥다 했어요. 그죠? 태양 에너지 많이 돌아서 상대적으로 덥다 했거든요. 그러면 적도 지역의 공기들은 따뜻하니 차갑니? 그죠? 따뜻한 공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기보다 따뜻한 공기는 가벼워요. 그래서 이 가벼운 공기는 위쪽으로 뜨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 무슨 기류야? 그저 상승 기류입니다. 그래서 0도인 지역이 저기압이에요. 반면에 극지방은 춥잖아. 그럼 공기도 당연히 차가워. 그래서 공기가 무거워지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공기는 가라앉으려고 하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될 거고 이거 하강 기류입니다. 그래서 고기압이에요. 그리고 30도와 60도 지역은 공기는 물론 거대하게 움직이기도 하지만 이 공기가 모이고 퍼지는 과정에서 교차적으로 기압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0도와 60도는 각각 고기압과 저기압 위치시켜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0도부터 차례대로 저고 기압이라는 거 꼭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면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에서의 순환의 방향을 따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저위도부터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저위도에서 0도에서는 적도지역에서는 우리가 이미 저기압이라고 얘기했고 저기압에선 상승기류라서 상승기류 표현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30도 지역 볼게요. 30도 지역에선 고기압이라 했다? 그럼 고기압은 그저 하강기류잖아요. 그래서 하강기류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0도에서 30도에서 어떻게 순환하느냐, 순환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화살표를 그대로 꼬리 물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0도에서 올라간 공기가 30도 쪽으로 퍼져 나갔다가 30도에서 하강한 다음에 다시 0도 쪽으로 돌아오는 이런 순환의 형태를 보여요. 잘 봤죠? 자, 이때 이 0도에서 30도 사이의 요 순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해들리 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이 순환의 명칭 당연히 외워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 해들리 순환은 여러분들이 방향을 지금 살펴봤었는데요. 방향이 어떤 방향을 보이고 있냐면 시계 반대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을 띠고 있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60에서 90으로 갈게요. 90은 우리가 아까 고기압이기 때문에 하강기류라는 거 이미 얘기했고요. 60도 보시면 저기압이라고 써 있거든. 저기압은 무슨 기류야? 그죠? 상승기류죠? 그래서 상승기류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럼 얘네도 역시 순환의 방향을 찾기 위하여 우리가 꼬리 물기 합니다. 60에서 상승한 공기가 90도로 이렇게 올라가서 극지방에서 하강한 다음에 다시 60도 지역으로 내려오는 이런 순환을 하게 되겠네요. 이때 60에서 90 사이에 하는 요 순환의 이름을 우리는 극순환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극순환도 역시 이 그림상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고위도 지역도 했어요. 자,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중위도도 볼 텐데요. 중위도는 여러분들이 이미 한번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살짝 독특합니다. 일단 30도 지역에서는 고기압이에요. 그래서 하강기류가 형성이 되죠. 근데 60도 지역에선 저기압이에요. 그래서 역시 상승기류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30에서 하강했고요. 60으로 올라갔어요. 60에서 상승한 다음에 다시 30으로 돌아오거든요. 지금 무슨 방향으로 회전했습니까? 그쵸? 얘는 이 회전 방향이 이 그림상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다는 거 모두 다 체크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이 해들리 순환이랑 극순환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순환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가운데 중위도 지역에서는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달랐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이때 이 가운데 중위도 지역의 순환의 이름을 패렐 순환이라고 명명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저위도와 중위도, 고위도에서의 순환의 이름을 당연히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순환의 방향도 따져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 순환에 대하여 하나 더 얘기할게요. 우리는 지금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지역을 각각 나눠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럼 지구 전체적으로 이 북반구에서 지구 전체적으로 순환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우린 0도에서 90까지를 한꺼번에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아까 0도에서는 저기압이라서 상승한다 했습니다. 근데 90도에서는 고기압이라서 하강한다. 아이고, sorry. 고기압에선 하강한다 했지? 그럼 이걸 연결을 지으시면 돼요. 0에서 상승한 공기가 90으로 크게 올라가서 90에서 하강한 다음에 다시 0도로 돌아와. 이렇게 커다란 순환을 할 수도 있거든요. 살짝 조정할게요. 이렇게 커다란 순환을 할 수도 있거든요. 0에서 올라가서 90까지 간 다음에 90에서 내려와서 다시 0으로 돌아왔어요. 이 전체적인 순환은 무슨 방향이었습니까? 그쵸. 전체적인 순환도 역시 반시계 방향이었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 전체의 방향과 해들리 순환과 극순환이 각각 순환 방향이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구 전체의 순환과 해들리와 극순환의 방향이 같아서 해들리 순환이랑 극순환은 뭐라고도 불렀었냐면 직접순환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반면 패렐 순환 같은 경우는 순환을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구 전체 순환과는 방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패렐 순환은 간접 순환이라고도 표현을 했었죠. 나눠서 한번 적어볼게요. 자, 직접 순환이랑 간접 순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직접 순환에는 해들리 순환과 극순환이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반면에 간접 순환에는 패렐 순환이 속한다라고 이야기했었네요. 그리고 하나 더. 이때 이 해들리 순환과 해들리 순환과 극순환과 패렐 순환 이 세 가지 순환을 모두 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구의 순환을 담당하는 덩어리다. 그래서 순환세포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순환세포라는 단어는 참고적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에서의 순환의 방향이랑 이름을 알아봤어요. 그 다음, 얘들아, 이게 끝이 아니야. 지금 우린 대기 대순환을 하고 있잖아. 이 대기 대순환은 공기가 순환한다라고 했거든요. 이 공기의 순환은 곧 뭐에 의해 순환이 일어나요? 그쵸? 바람에 의해 순환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에서의 바람도 표시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때 바람이 부는 이유는 뭐냐면 기압의 차이가 생겨서 바람이 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바람도 공기도 마찬가지로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그림에 바람을 어떻게 표시하시면 되냐면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화살표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까 0도인 지역은 저기압이라 했고 30도인 지역은 고기압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런 화살표 그려주시면 돼요. 중위도 지역은 30이 고기압이고 60이 저기압이거든요.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이런 화살표 그려주시면 되고요. 극지방은 90도인 지역이 고기압이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런 화살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바람은 이렇게 수직으로 불지 않는다 했어요. 옆으로 분다 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다? 그쵸,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 북반구에서는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휜다 라고 했었냐면 바람이 진행하는 방향의 오른쪽으로 휜다 라고 했었습니다. 0도에서 30도 연습해 볼게요. 0에서 30도는 지금 화살표가 아래로 향하고 있어. 그럼 출발지가 여기야.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동할 때 오른쪽은 여기가 오른쪽입니다. 요 방향으로 휘어요. 마찬가지로 중위도에서는 출발지가 여기야. 그래서 얘는 위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향하고 있거든. 여기의 오른쪽은 여기입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고위도 지역은 아까 아래에서 했던 것처럼 이 방향으로 휘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바람의 명칭까지 한 번에 갑니다. 저위도에서의 바람의 명칭을 뭐라고 부르냐면 무역풍이라고 부르고요. 중위도에서는 편서풍, 그 다음에 고위도에서는 극동풍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바람의 명칭까지 모두 다 알아주셔야 돼요. 얘들아, 그림 너무 더럽죠? 좀 깔끔하게 다시 한번 표현할게요. 자, 지구가 있어요. 0도죠, 30도죠, 60도죠, 90도입니다. 0도에서 30도 반시계 방향 헤들리 순환이었어요. 30에서 60도 시계 방향 순환 페렐 순환이었고요. 60에서 90도 역시 반시계 방향 순환 극순환이었습니다. 지구 전체의 순환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헤들리와 극순환은 직접 순환이라고 했고요. 페렐 순환은 간접 순환이라고 했네요. 이때 헤들리와 페렐과 극순환 모두 다 우리는 순환세포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위도에서 부는 바람 무역풍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무역풍 이렇게 살짝 왼쪽으로 치우치는 바람 그려주시면 되고요. 30에서 60 중위도에서 부는 바람 우리는 편서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대각선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고위도에서 부는 바람 극동풍이라고 했거든요. 역시 왼쪽으로 치우친 바람 그려주시면 됩니다. 글씨 한번 쓸게요. 무역풍 편서풍 그 다음에 극동풍이요. 여기까지가 대기대순환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해류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해류의 순환에 보시면 가로 열고 표층순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표층순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다의 겉부분에서 순환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바닷물은 왜 이동할까? 그죠? 바닷물도 결국 뭐 때문에 이동할 거냐면 바람에 따라서 이동을 하겠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래 보시면 이거 세계지도예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나를 엄청나게 비웃었던 그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세계지도를 네모처럼 이렇게 펼쳐서 그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운데에 적도 표시했고요. 위쪽이 북반구 90도, 아래쪽이 남반구 90도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해류의 순환을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해류의 순환의 시작 지점이 어딘지 아시면 편할 것 같아요. 해류의 순환의 시작 지점은 어디냐면 적도 부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해류는 왜 이동한다 라고 얘기했었냐면 바람 때문에 이동한다 라고 했거든. 근데 적도 부근에서 무슨 바람 불어요? 그저 무역풍 불거든요. 그래서 이 지도에 우리가 적도 부근에다가 무역풍을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무역풍은 우리가 아까 살짝 왼쪽으로 치우친 이런 화살표 그렸었고요. 북반구와 반대 방향으로 남반구에서도 역시 무역풍이 이렇게 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왼쪽 대각선 화살표 표현을 했어요.
어쨌든 북반구든 남반구이든지 간에 무역풍은 살짝 왼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 바람에 의해 바닷물은 어디 쪽으로 이동을 할까? 그저 바람이 왼쪽으로 불면 당연히 바닷물도 왼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북반구에서 왼쪽으로 갔어. 그러면 이 왼쪽 부분에 바닷물이 모일 거 아니야. 그럼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 바닷물은 다시 퍼지거든요. 어디로 퍼지냐면 북반구에선 중위도 쪽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중위도 쪽에서는 우리가 아까 편서풍이 분다고 했거든. 그래서 이 편서풍, 서쪽으로 부는 바람에 의해 한 바퀴 뺑글 돌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돼요. 이거 순환의 방향 무슨 방향이었어요? 그저 우리가 그린 그림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반구도 똑같아요. 남반구도 무역풍이 살짝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왼쪽으로 가거든요. 이 바닷물도 역시 거기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퍼집니다. 그래서 얘도 중위도 지역으로 올라가는데요. 역시 편서풍에 의해 한 바퀴 뺑글 돌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돼요. 이런 순환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고요. 물론 극지방에서는 또 다른 순환이 일어나지만 여러분들은 저위도와 중위도에서 어떠한 순환이 일어나느냐 이 순환 방향을 잘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아까 북반구와 남반구는 방향이 반대라 했지 남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해류가 순환하고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류도 역시 순환을 하며 에너지를 교환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해류에는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두 가지 종류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찬물의 이동이에요. 한류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는 따뜻한 물의 이동이에요. 난류라고 부릅니다. 한류는 찬물로 시작해서 찬물이 흐른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찬물은 상대적으로 어디 물이 찬물이야? 그죠? 저위도랑 고위도랑 비교한다면 상대적으로 고위도의 물이 더 차가울 거거든요. 그래서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물을 한류라고 부릅니다. 발음이 이상하죠? 그냥 한류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난류 같은 경우는 따뜻한 물이 흐르는 거야. 고위도랑 저위도 중에 상대적으로 어디 물이 따뜻하냐면 저위도 물이 따뜻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물을 난류라고 부릅니다. 이 지도에 표현을 하면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물을 한류라고 했으니 위쪽 고위도에서 아래쪽 저위도로 부르는 요런 아랫방향으로 흐르는 요런 물을 여러분들은 한류라고 구별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난류는요. 저위도에서 고위도예요. 이번엔 남반구에 그려볼게. 저위도는 여기 가운데가 저위도잖아. 그 다음에 여기 아래가 고위도지? 역시 얘도 아랫방향으로 그려주시고 얘가 난류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 한류는 북반구에 그리고 난류는 남반구에 그렸어요. 그래서 마치 방향이 같아 보이지만 서로 다릅니다. 북반구에 난류를 그리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게 바로 난류에 해당을 하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류와 난류까지 구별을 하시면 우리가 에너지 순환에 대한 내용은 전체적으로 살펴봤어요. 대기대 순환 이야기했고요. 해류의 순환 이야기했거든요. 이 순환을 통해 에너지를 서로 교환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 강의는 여기서 끊고 다음에 이어서 엘니뇨 라니냐 할 때 지구온난화와 사막화까지 한꺼번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